예, 안녕하세요. 예. 1차 시험 다 잘 봤어요? 카트라인도 뭐 적당히 한 60점 근처라고 그러던데, 다들 붙으실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예, 하여튼, 이제 남은 게 2차인데, 1차 시험 잘 봤으니까 2차 열심히 해가지고 올해 다 동차로 붙을 수 있도록, 올해 그런 목표를 하는 게 이제 동차반이죠. 그래서 동차반. 그래서 제가 이제 사법시험, 뭐 변호사시험 하다 작년에 이제 여기 이 학원 원장이랑 이제 인적 관계가 있어서 강의하게 돼서 1년 벌써 지났네요. 작년 처음 하게 돼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보니까, 굉장히 절실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제가 사법시험이나 거기 어디야, 변호사시험 거기보다도 특히 이제 사법시험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만 남았는데 변호사 시험은 연령도 어리고 뭐 지금 이렇게 하고 좀 인원이 좀 많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절실하거나 간절하거나 그러는 게 좀 약간 약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작년에 쭉 지금까지 올해 이제 작년에 동차반 만났던 분들은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지금 몇 번이 한 1순환, 2순환,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이제 3순환 남았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약간 고수들이 됐죠. 처음에 만났을 때는 거의 뭐 이제 잘 실력 없다가 지금은 상당히 고수가 돼가지고 이제 전문가 티가 착착 나고 그러는데, 예,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오늘은 내일 이제 개강이고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관을 하는 시간인데, 개관은 강의 때 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 방법론하고 그다음에 각오 다지고 뭐 그런 시간으로 간략히 정리를 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제 법무사 시험의 출제 경향이 하고 이제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민법도 그렇고 민사소법도 출제 경향이 그렇게 막 외지거나 막 그렇게 지엽적이 그런 게 안 나오고, 그냥 가장 중요하고도, 그러니까는 가장 중요하고 많이 찍히는 판례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고,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사법시험이나 다른 시험처럼 학설 대립 이런 걸 안 써도 되니까는 훨씬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는 중요하고 본질적인 판례들만 딱 정리하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민소법이잖아요. 민소법. 민소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70점 만점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지금 뭐 민소법 많이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처음 그러니까 공부하신 분도 있죠. 민소법 처음 입문하는 분도 있고, 그죠? 그런데 하여튼 어느 정도 동차반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민소법에 대해서 약간 기본은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반이 동차반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은 공부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올해 합격을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올해 합격,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지금 이제 기본서라는 거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지금 책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해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작년에는 사법시험 교재 가지고 막 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무사 1년 해보니까 법무사 시험 이렇게 이 정도 양으로 하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두껍지 않게끔, 그죠? 그래서 두꺼우면 좀 공부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례만 시험 보면 되니까 사례집 하고요. 이렇게 해서 두 개 합쳐가지고 기본서는 500페이지 안쪽으로 하고 사례집도 한 300페이지 안쪽 해가지고 좀 두 개가 접목시켜서 나중에 여러분들 하면은 반으로 줄이고 해서 그러면은 한 4분의 1 정도로 줄여서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좀 많이 반복해서 얇고 많이 반복할 수 있는 그런 게 좋거든요. 근데 너무 두꺼우면 잘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를 접목시켜가지고 올해 물론 이제 내년을 대비한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빠짐없이 쭉 해야 되겠지만 올해는 어느 정도 그죠? 동차니까는 여러분들이랑 가장 출제 가능한 것들만 해서 한 50여 개 주제, 그러니까 가장 찍히는 거 한 번이라도 기출된 거는 뭐 일단은 논외로 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가장 찍히는 것들만 한 50여 개 찍어서 하는 반이 될 건데,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뭐 무작정 외우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되고 이해의 바탕으로 해서 암기가 되는 그런 강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 때는 저 이제 사법시험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한 4번째 만에 붙었거든요, 저는. 그런데 처음에 우리 때는 이제 그 강의라는 게 없었어요. 강의라는 게 아예 없었고, 그 기본서는 이시훈 교수님 책. 여러분들도 이시훈 교수님 책 한 번씩 다 봤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시훈 교수님 책을 처음에 이제 그 기본서로 해가지고 다 그때는 이 책을 보니까, 책을 보는데 진짜 말 그대로 제2외국어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선배님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빨리 되냐 그랬더니 10번 읽으면은 이해가 된대요. 그래서 무작정 한 10번이 아니라 한 5-6번 읽어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예컨대 이제 여러분들 대충 알겠지만 채권자 대의다 그러면은 거기 피보전, 보존의 필요성, 권리불이행사, 피대 이게 4가지 요건 사실인데 위에 3개의 흠이 있으면 소각하고 피대가 없으면 청구기각이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정립돼 있잖아요. 그런 이론이. 근데 우리 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데 채권자 대의인데 어디 막 읽다 보면 청구기각이라고 그러고 어디 막 읽다 그러면 소각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 채권자 대인데 어디 이게 오타인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가서 막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잘 말을 못 해줘요. 선배도 그렇고 그때 막 인사 뭐 교수님들도 거기까지 나가지도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야 그냥 외워 막 이렇게 그때 그냥 안 되고 외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시영 교수님 책만 해도 한 700~800페이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뭐 하루에 10페이지 나가는데 막 하루 종일 봐도 뭔 말인지 모르고 그래서 그때 무지하게 헤맸던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제시 처음 볼 때까지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여러분들 뭐 대충 그때는 이제 단문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단문집 해가지고 이시영 교수님 책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단문집, 뭐 요약집 이런 것들을 이 책에다가 이렇게 잘 정리돼 있잖아요. 그런 게 의, 요건, 효과 막 그런 거를 다 껴붙였어요. 책에다가 사이사이에다 다 껴붙여가지고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시영 교수님 책을 읽은 건 하나도 없고 다 껴붙여가지고 이렇게 부채가 되더라고요. 책이 그냥 하도 많이 껴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읽겠어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책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이것도 그렇고 뭐 민법, 민사법, 상법, 뭐 행정법, 공법 다 이렇게 부채를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시험을 보러 가니까 전날 아무리 읽어도 반도 못 읽는 거예요 이게. 반도 못 읽으니까 근데 그 다음날 보면 꼭 안 본 데서 시험이 툭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은 안 되겠다. 그럼 뒤부터 하자. 그랬더니 또 앞에서 다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뭐 그냥 형편없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2번째.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책을 이렇게 두껍게 했다가는 뭐 이건 택도 없다. 전날 못 읽으면 그러니까 전날 다 읽어야 된다. 무조건.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2번째 시험 볼 때 느낀 게. 그래가지고 무조건 붙이는 건 다 떼버렸어요. 다 떼버리고 책을 그냥 딱 그렇게 해가지고 붙여도 10개 안쪽. 그래서 표시가 안 나게 딱 이렇게 되게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사례집 한 권 해가지고 사례집도 얇은 걸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딱 이거 이외엔 안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공부를 했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시영 교수님 그래도 기본서니까 하나도 이해가 안 됐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타파가 됐냐면 여러분들도 그 책 읽다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호문혁 교수님이라는 분이 소수설에 대가가 나타났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90년대 말쯤에 제가 붙었을 때 그때였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90년 중후반 호문혁 교수님이 독일에서 그 민사소법 1호 박사로 딱 독일 갔다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시영 교수님 책을 다 비판을 하는 거예요. 뭐든지 하여튼 전부 시비를 걸었어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비판을 하려다 보니까는 이제 이시훈 교수님에서 이시훈 교수님의 쓴 거를 갖다가 이시훈 교수님의 그 내용을 다 풀어가지고 이건 이러이러한데 그러니까 거기서 처음 본 거예요. 저도 피보전, 피대 위에 3개는 거기 당사자 적격 요소니까 소각하고 피대에는 청구기각인데 이런 걸 갖다 형편없이 써놨다 이런 식으로 된 건데 이걸 읽어보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호문혁 교수님 논문 다 뒤져가지고 이시훈 교수님 책을 그래도 다 이게 기본서니까 호문혁 교수님은 이렇게 해서 비판한 것만 따서 이시훈 교수님 책에다 여백에다 다 썼어요. 책에 여백에다 다 써가지고 안 붙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민소법이 이제 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걸 처음 알은 것 같아요. 내 자랑이 아니라 처음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평가받는 거는 이시훈 교수님 책을 완독했다, 뭐 완전히 해독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2000년부터 이제 사법시험 강의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시윤 교수님 책을 이렇게 완벽하게 뭐 해석해서 이거는 어떻고 저건 어떻고 뭐 공동성 보조창은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한 사람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 당시 강의를 하면 좀 많이 오면 1000명 막 이렇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다 사법시험 공부를 막 다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전체 출원 인원이 막 3만 명, 4만 명 막 이렇게 되니까는 강의도 1000명 되고 그래가지고 좀 농담 못 해가지고 근데 수강이 한 500명밖에 안 왔다 그러면은 제가 그 강의 안 할래 폐강해 막 이랬었어요. 근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시윤 교수님 책을 거의 해서 정리한 책이 지금 나온 기본서예요. 결론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종전 작년까지 기본서가 제 책도 한 700페이지 됐었는데 법무사 시험은 사례밖에 없는데 쓸데없는 건 좀 다 빼야겠더라고요. 그 지저분한 것들은. 그래가지고 다 가지치기해서 무조건 500페이지 안쪽으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간신히 그 500페이지 안쪽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례 필요한 것만 다 넣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여러분들 하여튼 이 출제 경향에서 보면은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안 나와요. 요 중간 딱 여기 기판력 하고 여기 소의 적법, 당사 적격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만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여 뒤에는 구색만.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해보면은 앞부분, 여 뒷부분은 그 강의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안 나오는데 막 내가 해도 앉아서 다 자더라고요. 그냥 그래가지고 안 나오는데 그걸 못하러 하냐고 막 이렇게 따지는 수강생도 있고 막 그럴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차포 띄면요, 요거만 하면 한 300페이지밖에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안 나오는 부분에서 나오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그렇게 뭐 다들 공부 안 하니까 똑같은 조건이죠 뭐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기 논의를 하고 일단은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기판력 이건 뭐 매년 나오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만 집중적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기본서로 이렇게 기본서로 이해를 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사례집을 한번 푸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50여 개 주제를 하나씩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 당사자끼리 말소등기 피고적격이다. 그러면 나는 이 세 가지 쟁점 정도를 딱 써야지. 이렇게 해서 딱 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 해서 이렇게 딱 하나 만들어 놨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금 9월이니까요. 시간이 많아요. 실제로는 그죠. 분명히 동차로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1차 성적이나 그런 데 구애받지 말고 내일부터 그냥 올인을 하세요. 올인해서 올해 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올해 붙으면. 그렇다고 올해 안 붙으면 내년에 붙는다 보장도 없잖아요. 그죠? 거기 그런 것들이 시험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제별로 해서 딱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는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물론 여기서 안 나오면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죠?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거의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없는 게 나오더라도 이게 공부하면 애드립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죠? 리갈 마인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게 생겨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강의 중에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한 50여 개 주제. 그렇게 마찬가지 다른 과목도요. 민법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좀 민법이 조금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나중에 특강 형태로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민법도 양 넓히면 기본서만 1500페이지 되고 막 이러잖아요. 교수님 책은 막 2000페이지 되고. 그걸 언제 다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그나마 민법은 1차 공부를 했기 때문에 조금 난데, 그것도 대폭 줄여서, 민법도 2차만, 사례만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한 기본서는 500 안쪽으로 충분히 자를 수 있어요. 내 보니까. 그죠? 그래서 사례집도 한 300~400페이지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뭐 더 넓게 공부한다고 잘 되냐?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얇은 책 가지고 많이 돌려가지고 확고하게 딱 이 문제는 이렇게 나오면 난 이렇게 써야지 이런 거 자리 잡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작년에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몇 번 돌면서 똑같은 문제를 한 3~4번씩 푸는 것 같아요. 시험을 맨날 보면서.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대충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냥 이 문제 나오면 그냥 다다닥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여러분 동차니까 올해는 한 최소한 3회독은 하겠다. 이렇게 모든 법, 그죠? 3회독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또 이렇게 요 민법하고 민소법이 잘 되면 여러분들 서류요, 기록, 그죠? 기록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이거 그대로 접목시키면 기록이 되니까, 청구치지만 외우면 되니까. 그래서 민사법은 이렇게 통일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 과목이 민소법이니까 민소법을 잘 정리하고, 그다음에 민법도 주장 항변, 재항변 같은 거를 딱 정리하고, 그다음에 기록도 똑같은 사례가 만들면은 여러분들 올해 충분히
붙을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형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하여튼 동차니까 지금 말한 대로 너무 두꺼운 책 하지 말고 얇은 책으로 여러 번 돌리되 주제를 한 50개에서 민법 정도는 한 70개? 그죠? 다른 과목들은 한 50개 정도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주제를 정해서 한번 기출됐던 것들은 일단 동차 때는 좀 이제 제외하고 그죠? 안 된 것들만 그런 것들만 쭉 정리를 해서 대비를 해서 올해 붙을 수 있도록 한번 한번 여러분들 각오를 좀 다지세요. 각오. 좀 절실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 절실하잖아요, 지금. 올해 이거,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데 이 고시 공부가 이게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짓이 아니라고 이게. 그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이 짓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쉬어도 마음도 안 편하고, 그죠? 항상 그리고 공휴일이니 추석, 설날 이런 때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가면은 나도 고시 공부할 때 항상 내가 나타나면은 무슨 돈 들어온 줄 알고 막 이제 그래가지고 용돈 줘야 되고 막 부담 갖는 거예요, 상대방이. 저 경조사 때 나타나면 그래. 그러니까 항상 그 불안함감 막 그래서 어떻게든 붙어야지 막 그 절실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강의하면서 그러거든요. 여기 이 신림동 이게 지옥이다. 신림동 구천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붙고 나가면 저 서초동이나 그죠? 그런 데서 보면 되잖아요. 그죠? 멋있게 그죠? 좋은 데 가서 폭탄주도 한 잔씩 탁탁 마시고 그렇게 놀아야 되는데 여기 안에 있으면 물론 술도 저도 많이 먹었어요. 술도 많이 먹고, 노래방도 다니고, 그냥 많이 그랬는데, 아무래도 안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봤자. 그랬는데, 이제, 붙고 나니까 좀 굉장히 편해지고 그랬는데, 그만큼 빨리 나가야 돼요. 그래,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많이 여러분들이 보는 데가 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드물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의를 4시간 들었다. 4시간, 그죠? 4시간을 들었다. 그러면은, 여기에 2배, 8시간 정도는 자기가 혼자, 이게 강의다. 그러니까 수험가에서는 이게 정통이거든요. 강의를 들었으면 혼자 정리하는 시간이 2배는 돼야지 이게 자기화돼요, 자기화. 자기한테 흡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힘든 것 같아, 이게. 혼자 정리하는 걸 잘 안 하려고 그래. 힘드니까는 이걸 안 하고 그냥 강의를 2번 들어버린다든지 막 이런 경향이 많은데 이걸 안 하면요, 이렇게 길어져요. 왜냐면 자기가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강의만 들은 거 가지고 자기가 답안지 연출시키고 기억내기 하는 게 그건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힘들더라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자기 한계, 자기 인내 한계 그런 걸 잘 파악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럼 3시간 강의다 그럼 6시간 이렇게 최소한 요 정도는 이것만 해도 10시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말이 10시간이지 이 공부 10시간 확보하는 건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커피 한 잔 먹고 간단히 담아 나누고 이렇게만 해도 한두 시간 쌩쌩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엎드려 좀 한두 시간 자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 그냥 아무리 그래서 저희 때도 스톱워치 가지고 공부할 시간 공부할 때 다 자리에 앉아서 딱 누르고 나가면 또 꺼놓고 막 해가지고 했을 때 처음에는 그 실질 공부 시간이 6시간이 거의 안 넘더라고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나가서 담하고 놀고 할 때. 근데 그게 점점 늘어가지고 이렇게 한 10시간 정도 찍을 때는 그냥 책상에 한 15시간은 확보를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계속. 그래야지 9시간, 10시간 이게 찍히지 이게 아니면 절대 6시간 찍히는 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톱워치 같은 거 한번 활용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1차 때 많이 해보셨던 분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공부할 실공부만 계속 눌러가지고 나갈 땐 끄고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10시간 확보하는 거. 근데 이제 동차반은 지금 한 3개월 남았잖아요. 그죠? 2개월, 3개월. 그죠? 그러니까 이때 집중적으로 하면 기득권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왜냐면 기득권은 다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막 어떻게든 안 떨어져야 되니까 다 봐야 되는데 그 부담이 굉장히 크던데 동차는 그래도 어느 정도 찍어서 그죠? 딱딱 과감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 3개월 동안 과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 공부를 확 좀 쏟아부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의 많이 하는 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하고, 가랑비에 옷 젖기. 이 2가지의 공부 형태가 있어요. 수험생들 보면. 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평상시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집중하면은
그냥 막 쏟아 붓는 거죠. 그래가지고 언젠가 차겠죠. 다 빠져나가도. 이렇게 하는 거랑 가랑비에 옷 젖기는 하루에 규칙적으로 조금씩 해서 계속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수험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붙어요. 이거는. 가랑비에 옷은 안 젖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험에서. 안 젖어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하루에 내가 규칙적으로 5시간씩 매일 뭐 열심히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붙더라고요. 잘. 제가 쭉 경험해보면. 근데 뭐 평상시 보면 맨날 뭐 술만 먹고 노는 것 같은데 한번 싹 사라져가지고 몇 달 안 나타나. 그럼 그때 막 집중, 이런 사람은 잘 붙더라고요. 경향이. 그러면은 그 여러분들도 수험에서는 그래서 막 시험 내일이 시험이다. 그러면 시험 보러 갈 때 막 쏟아버려가지고 여기서 찰랑찰랑찰랑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시험 보고 나면 어떻게 돼요? 쫙 빠져나가죠. 그죠? 깨끗하게. 하나도 안 남잖아요. 근데 1차 끝나고 나면은, 돌아서고 나면은 뭐 물어보면 다 까먹어가지고 뭐 민법 지금 물어보면 기억 잘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그래서 다 쏟아붓고 과감히 다 버리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계획도 좀 한번 잘 짜보고요. 계획도. 그래서, 저도 그 작년에, 아니, 마지막에 40대, 그러니까 40대 시험 볼 때 어떻게 했었냐면 한 3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우리는 1년 내내 1차 붙고 2차까지 한 1년 남으니까. 근데 마지막 3개월 할 때는, 그러니까 아까 말해 15시간 확보하려고 그랬어요. 15시간. 그래가지고,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식사를 하고, 그러면 12시 되잖아요. 그죠? 그럼 5시간. 그럼 1시까지 식사하고, 여기서부터 6시까지 또 5시간. 그럼 식사하면 7시부터 12시까지. 그럼 5시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15시간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기는. 그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요 사이에 졸기도 하고, 뭐, 담화도 나누고 하지만, 어쨌든 요건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요거를. 되고, 그 다음에 5시간을 막 공부를 하면, 1시간 점심 먹잖아요. 진짜 저녁 먹고, 그리고 잘 때, 아침에. 이런 시간도 굉장히 좀 하려고 그랬어요. 뭐냐면 오전에 5시간 공부를 했으면 1시간 동안 밥 먹으면서 그걸 리마인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스터디 같은 걸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했어요. 무조건. 그 누가 옆에 점심 같이 먹자 그러면 절대 노. 내 근처 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 2회독이에요. 2회독. 그죠? 그리고 또 요거 점심에 5시간 하는 거 저녁 먹을 때도 또 한 2회독. 그 저녁 먹었던 건 밤에 자면서 들어놔가지고 대충 한 회도 해가지고, 그럼 이때 마지막 잘 때는 전체를 한번 쭉 스크린 해보는 거죠. 그래서 3회도 해보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한 3개월은 너무 길고 한 2개월 정도는 진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책이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하나 띄어나가지고, 그때 8법이죠. 민법, 민사동법, 상법, 그 다음에 형소, 행정공부, 헌법 뭐 이렇게, 그죠? 그렇게, 우리 땐 국민윤리도 있었어요. 국민윤리 해가지고. 그래서 국민윤리가 있어가지고, 그 국민윤리 시험을 봐가지고, 이거 꽈락으로 떨어진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7법은 점수를 넣었는데 이거 꽈락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신림동에 뭐 강사도 있고 많아요. 결국은 못 붙어가지고. 그래, 얼마나 이거 억울하겠어요. 이 국민윤리. 이건 기본서도 없어요. 오히려 국민윤리 기본서라는 걸 보면 점수가 안 나오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맨 처음에 갔을 때 그때가 제일 높아요. 막. 그러니까 비윤리적이어야 국민윤리잖아요. 그래서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런 과목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법문사 시험은 공부하는 만큼 나올 거예요. 공부하는 만큼.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되니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늘 가서 어느 정도 오늘 저랑 만난 시간은 좀 각오를 다지는 시간, 그리고 계획도 한번 잘 짜보세요. 그러니까는 그냥 막연히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2차 전보기 첫날까지 나는 한 3회독을 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쭉 짜놓고,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위치는 어디고, 내가 어디쯤 가는 거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합격할 수밖에 없는 공부 있잖아요. 합격할 수밖에 없는. 내가 공부 계획을 짜는데, 합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런 계획을 짜려면, 물론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한두 달, 한 달이라도, 마지막 한 달이라도요, 이렇게 하는 333 작전 한번 해보세요. 뭐 이거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탈을 쓰고 이거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은 해볼 가치가 있어요. 이래서 붙여준다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20시간 매일 공부하면 내가 붙여줄게. 그거 시험 한번 그러면 하겠어, 안 하겠어? 이거 무조건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붙여준다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붙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한번
시도는 해보는 거죠, 시도는. 뭐 한 이틀 하다 뻗어도 어떻게든 간에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합격할 수밖에 없는 계획을 짜보세요. 그래서 너무 무리한 계획을 짜지 말고. 그리고 보면요, 불합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보면은. 그렇게 공부하면 내가 보면 분명히 저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럼 내 자신이 지금 계획을 그렇게 짰는지 잘 봐보란 말이에요. 아, 나는 합격할 수밖에 없는 공부를 하는 건지, 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공부와 계획을 짜고 있는 건지. 그거는 스스로가 제일 잘 알아요. 공부 이렇게 여러분들도 1차 공부할 때도 보면 알잖아요. 내가 대충 몇 점 나오는 정도의 실력이 있고 내 공부 확보를 어떻게 했고. 그러니까 합격할 수밖에 없는 공부를 하고 그런 계획을 앞으로 짜서 한번 계획 짠 거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그럼 같이 한번 상의도 해보고. 그렇죠? 아니요, 그건 중요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대부분은요, 이렇게 뭐 이런 거 안 짜고 그냥 한단 말이에요. 요행을 바라고 막 그러면요, 대충 공부하면요, 대충 떨어지게 돼 있어요. 무조건 이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든, 그냥 탁탁. 그래도 또, 그렇게 계획을 잘 짜도, 저도 그렇고 한 50%만 계획을 달성하면 잘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50% 이상을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죠? 그래, 안 되면 또 수정하고. 저도 맨날 앉으면 계획 수정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계획 수정하면 또 계획 쭉 다시, 아예 안 되겠다.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럼 계획을 또 쭉 수정해서 이제, 그럼 몇 달 후 이렇게 하자. 그럼 또 그날은 계획 짠 날은 또 공부하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오늘은 계획 짰으니까 나와서 술 한잔 하고, 이제 내일부터 해야지. 수험생들은 비슷해요. 다 똑같아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거. 그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으니까는, 자기만 그런 거 아니니까는, 그런 계획을 좀 짜가지고 좀 하실 수 있도록 해보세요. 오늘 요 계획 짜고 가고 다지는 거. 그렇게 하고 좀 수험가에서 많이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 가고도 한 명을 뽑는다. 그래도 나만 붙는다. 좀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좀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수험가에서 그런 옛날부터 정통적으로 이기적인 사람하고 좀 이렇게 이타적인 사람들, 그죠? 남을 잘 돌봐주고 수험에다 보면 그런 사람이 둘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보면 이러면 저 사람은 진짜 잘해주고 남을 위해서 뭐 자료 다 갖다 주고 막 그냥 다 정리해주고 그런데 꼭 보면 그 사람만 떨어져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게.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은 맨날 욕먹잖아요. 저 새끼 저거 막 보면 꼭 얘는 붙어요. 그러면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붙으려고 저랬구나. 그러니까 원래는 안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요. 이 떨어지는 사람은 매년 떨어지면, 왜 저래? 그래서 굉장히 또 이렇게 결국은 비난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합격해서 그때 칭찬을 받는 게 아니에요. 공부할 때는 이기적인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남을 잘 부려먹는 거 내가 심하게 말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좀 나만 붙더라도 좀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한번 맞춰보세요. 아까 말대로 밑빠진 덕에 물론 기적 하여튼 이런 것들을 오늘 가서 잘 생각하고 합격할 수밖에 없는 계획, 공부 알죠? 그래서 저랑 강의도 민소법이다. 그럼 민소법에서 제 목표는 민사소송법에서 합격 점수를 맞을 수밖에 없는 이런 강의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은 오늘 주제는 뭐다 그러면은 이거는 과감하게 제끼고 요거 하자. 그래서 몇 개 하고 여러분들 딱 그 이론 이해하고 사례를 하나 딱 풀어서 접목시켜 놓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항상 그렇게 하면 다 하면 좋겠는데 시간적인 게 지금 몇 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한 13회인데 11회 정도가 기본 강의를 하는데 그 안에 50개 주제를 정리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하는 걸 거예요. 이게 아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얻어가고 그런 다음에 많이 같이 내일부터 공부하게 된다면 많이 활용을 하고요. 나한테 이용을 하란 말이에요. 이용을. 모르는 거 있으면 항상 물어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귀찮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강의 듣는 게 돈 들고 그죠? 그다음에 건강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하여튼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지금 강의 듣고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강의를 하지만은 이제 우리 변호사들 그 변협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연수해서 강의 듣는 게 있거든요. 그럼 나는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앉아가지고 한 5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자버려요. 엎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끝날 때쯤 깨우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수험생들이 그 강의 듣는 게 얼마나 힘들구나, 이런 거를 저도 느껴요. 근데 이제 변호사 붙어서 자는 건 누가 뭘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빨리 붙어 나가는 방향을
강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오늘 뭐 장하게 뭐 개관하고 막 그러려고 그러는데 어차피 그거는 민사송법 처음 입문할 때 오늘 이렇게 소장 나눠준 거요. 내일 첫 시간에 이거를 해야 돼요. 이걸 해야지 이제 민사법 기초가 잡혀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쭉 진도를 나가는데 이거는 뭐 오늘은 생략을 하겠어요. 이거 뭐 오늘 하면 뭐 여러분들 그렇게 저기도 한데 오히려 이런 얘기들 그죠? 수업 얘기 이런 것들 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까 말한 대로 각오를 다지고 계획을 좀 잘 짜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좀 지금 7월 14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 강의 계획을 짜고 해가지고 저한테 상담 신청하고 그래서 얘기 좀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신청하면 같이 얘기를 해서 아까 말한 대로 합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붙어 나가야죠. 그죠? 그래가지고 저를 활용해서 최대한 빨리 붙어 나갈 수 있도록 올해 나가면 제일 좋겠죠. 올해 나가면 그죠? 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뭐 내일 이제 첫 강의니까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이거 책하고 이제 사례집 이렇게 딱 정리돼서 바로 진도 나갈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내일 이제 그 소장한 거는 여기서부터 개관을 시작할 거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저기 오늘 여러분들 나눠준 것 중에 강의 계획서랑 이렇게 다 있는데 그거는 내일 이제 하면서 그 앞으로 공부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강의 본진도를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 정도로 가볍게 여러분들 가서 오늘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 많이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절실한 감이 좀 들어갔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제 얘기는 마치고 내일 이제 정식 강의할 때 진행을 하고 질문이 있으면 지금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그런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두 개 하는 거예요? 할 때는 무조건 지금 민법이 여러분들이 제일 길잖아요. 배점이 많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거 민법은 하루에 한 그 2시간 정도 확보를 해놓은 게 좋아요. 계속. 근데 나머지 과목은 다 1대1, 1대1로. 그래서 민법, 형법, 형소 이런 것들은 배점도 비슷하니까 이렇게 1대1, 1대1로 해야지 이때 두 타임 하는 거는요. 잘못하면 둘 다 망쳐요. 내 경험상 저도 사법시험 공부할 때 욕심이 많아가지고 계획을 하루에 3개를 짜고 막 4개도 짜보고 막 했어요. 근데 결론은 돌아와서 보면 4개 다 못하더라고요. 2개 다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 할 때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불안한 게 이거 다 하면은 요 과목 들어갔을 때 이쯤 되면 이거 다 까먹거든요. 이거 다 까먹는 게 이런 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2개를 한다고 해서 이쯤 가면 안 까먹냐. 어차피 다 까먹는데 요 한 개 한 거에 그 머리에 각인돼 있는 게 이거만 집중으로 하면은 까먹는 양이 적어요.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처음에 1회독 할 때 이 정도 하고 2회독 할 때 다시 또 똑같이 그때는 좀 짧아지겠지만 집중적으로 하고 마지막 3회 때 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통으로 막 공부를 해서 거기 머리 차 있는 상태로 가서 시험을 보는 거지 2-3개 하면 이 분산이 돼가지고 오히려 훨씬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은 저희들 우리가 말하는 그 생내적 법조인이라고 그러거든요. 태어나자마자 그냥 한번 외우면 싹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뭐 좀 어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인데 자신이 그러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한번 읽으면 프린트처럼 쭉 나오고 이런 사람 되는데 안 돼요. 그게. 우리 구조가 하나만 철저히 하세요. 하나 철저히 하는 거를 한 번, 2번, 3번 해서 나중에 시험장 갔을 때 그 각인시켜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여러 개 하는 건 안 좋아요. 그건 분명해요. 내 경험상도 그렇고 그 많이들 그렇게 해서 그 실패하는 걸 많이 봤어요. 제가. 그리고 하나씩 해서 정상적으로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삼순하는 막 맨날 시험 보고 막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하려면 그것만 하는 게 낫죠. 왜냐면 시험을 보는 거는
이제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날 봐야 될 양이 이만큼이다. 그러면은 지금 1차 끝나고 바로 내일 시험 참순하는 페이지, 그 진도량도 굉장히 많아요. 막 100페이지도 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시험 전날 이걸 다 읽지도 못해요. 그렇게 하고 시험 보고 나면은 성적도 맞춰보고 막 완전히 지쳐요, 사람이. 그럼 그 다음날 또 그만큼 해야 되잖아요. 또 지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빵꾸가 뻥뻥 나게 돼 있어요. 응? 그렇죠. 강의 들으면서 좀 지금 1차를 끝났으니까 너무 막 급하게 막 나는 꼭 붙어야지 막 해가지고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면 지쳐요. 지치면 몇 주 못 가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아이고 이게 아닌가 보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좀 이해도 하고 암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흡수될 수 있는 자기 여력이 되는 만. 그러니까는 올해 100% 붙은다 하는 것라고 하더라도 좀 여유를 갖고 접근하는 게 동차는. 내년은 그렇게 해야 되죠. 내년은 이렇게 예비순환 듣고 1순환 듣고 2순환 때 써보고 3순환 때 전체 써보고 막 이렇게 해서 차근히 나가는 거고. 근데 그거는 그만큼 단련이 됐으니까 그렇게 달릴 수 있는 거지. 지금 동차만 그 1차만 하다 바로 이렇게 사고 전환이 잘 안 돼요. 분명한 거는 빨리 한번 들어가지고 이게 빨리 자기가 2차화 시켜야 돼, 머리를. 그런 다음에 뭐 시험도 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지 바로는 좀 힘들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좀 여유를 갖고 강의 듣고 복습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에 주제 몇 개씩만 나는 내가 습득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여유를 좀 가지고. 급하면 급할수록 빨리 떨어져요. 지쳐버리고. 그러니까 그거는 안 좋아요. 그거는. 예. 예, 작년에 동차를 예, 민법인서소법. 그게, 그래, 왜냐면 작년엔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처음 이렇게 해가지고 내 기존에 갖고 있던 두꺼운 책 막 그 사법시험 막 1000페이지 이런 걸로 해서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책 민법도 지금 이렇게 좀 얇게, 왜냐면 사례만 하면 되니까 1차 민법도 1차용이 있고 2차용이 있잖아요. 근데 두꺼운 이유는 1차용이 너무 많아요. 판례들이 너무 난삽한 것들이 많잖아요. 1차용은. 그런 거 쫙 빼고 2차용으로만 줄이면 그것도 한 500페이지, 600페이지 이렇게 줄일 수 있는데 그거 지금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시간이 되면 그걸로 특강을 하든지. 근데 이번에는 제가 그 시간이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유보를 했는데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건 책은 내드릴 거예요. 그걸로 한번 강의는 할 거예요. 작년 거 듣는 거는 좀 벅차요. 너무 두꺼운 책으로 해가지고 그게 힘이 될 거예요. 예. 예. 7월 안쪽에는 어떻게든 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8월에는 어떻게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예. 응? 이번에는 좀 저기 하고, 그래, 그걸 좀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특강 형태로 좀 밀어놨어요. 예. 그래서. 예. 예, 그건 별로 안 좋다니까요. 그냥 오늘 막 여기서 이렇게 책을 했다. 그럼 여기서 오늘 진도 나간 게 한 뭐 20페이지를 나갔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례랑 기본서를 정리해도 그 시간이 안 나올 거예요. 처음 하면 더더욱이는 안 나와요. 처음 하면은 지금 저기 수학으로 말하면 1 더하기 1이다. 그럼 2라는 걸 알아야 2 더하기는 4 알잖아요. 그거 하는데 하루 종일 걸린다니까요. 근데 거기다가 뭐 하나 더 들어서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욕심을 너무 내지 말고 하나를 하면은 그 과목에 집중을 하라니까요. 그 하나 더 한다 그러면 민법 지금 아직 1차를 끝났으니까 지금 여름 민법 실력이 좋단 말이에요. 오히려 기득권 좀 가면은 이제 세세한 판례들을 다 까먹어가지고 거기에 실력이 좀 낮아져요. 근데 대신 2차 사례 푸는 구조 같은 걸 잘할 뿐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민법 실력이 좀 있으니까는 그걸 좀 남겨놨다가 그거를 차라리 조금씩 이렇게 그냥 쭉 하루에 한두 시간씩 이렇게. 그건 이제 지금 하지 말고 이제 민법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민법도 여러분들 2차화 시켜야 되거든요. 머리를. 1차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하는 거고 지금은
민소가 어려워요. 이게 쉬운 과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동차반이라 하더라도 당장 들으면 내일 뭔 말인지 모르는 게 많이 나올 거야 아마. 그럼 그걸 알기 위해서 하루 종일 노력해도 잘 안 되는데 거기 다른 거 접목이 잘 안 될 거예요. 그건 현실적으로 그러고 좀 실력 좋아도 그건 잘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날 한 것만 복습을 철저하게 해서 제가 예습 때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어차피 지금 처음 민사동법 공부하면 제2외국어라니까 영어 배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영어를 자기가 한 번도 안 배웠는데 자기 혼자 예습 못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러니까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날 한 것만 철저하게 복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배운 것도 하고 그러면 차라리 그것보다도 내가 첫날, 이튿날, 삼째 이렇게 해서 한 뭐 이튿날 할 때는 1 플러스 2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다 하고 셋째 날은 1, 2, 3, 1, 2, 3, 4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계속 누적적으로 안 까먹도록 그 행거를 그대로 반복하는 게. 그래서 다른 거 끼지 말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10 몇 대인데 그때까지 갔을 때 물론 분명히 10회 정도 가면 앞에서 한 거 다 까먹거든요. 이게 법학은 어쩔 수 없어 항상 까먹게 돼 있어요. 무조건 까먹게. 그래서 저기 뭐 제자들 중에 보면은 뭐 카이스트 나오고 막 이런 그 변호사 시험 거기 스펙 좋은 애들이 많거든요. 걔들이 그래 자기는 평생 살면서 책을 2번 읽어본 적이 없대. 그런 사람이 생리적 법칙 읽으면 그대로 다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안 된대요. 아무리 읽어도 그게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뭐 한 서너 번 만에 붙었나? 그러니까 그런 거 이거는 좀 보통 사람들이 하기에 좀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근데 노력하면 돼요. 노력하면 무조건 노력한 사람이 잘 붙게 돼서 그래서 이 고시가 그러잖아요. 이게 고시가 이게 저기 일제시대 때 잔재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고시가 왜 생겼냐면은, 머리 좋은 사람. 그죠? 아까 뭐 생리적 법칙에 머리 좋은 사람하고, 머리는 나쁘지만 노력 많이 하는 사람. 그죠? 이렇게 두 부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둘 중에 사실은 국가 인재를 키우려면 이런 사람 막, 재치 있고 아이디어 많고 이런 사람 키워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배신을 때려가지고 배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을 키우지 말고, 우직하게 노력만 하고 국가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어떨까? 그러면은 양을 늘리고 좀 어렵게 만들자. 그래서 생긴 고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엉덩이 싸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까 말했잖아요. 카이스트 나와서 그렇게 해도 이건 안 된다고 해서 스스로 막 한탄하고 저기 하고 어떻게 자기가 2-3번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암기가 안 되는 책이 있는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막 그런 사람 실제로 많아요. 근데 안 돼요, 이게. 근데 이렇게 우직하게 그냥 시키는 대로 뚜벅뚜벅 그러니까 국가에 충성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씩 우직하게 하면 훨씬 빨라요, 그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것처럼 같이 공부하게 된다면 맨날 질문을 하셔가지고 필요한 건 다 정보를 이렇게 가지고 가서 의문 나는 게 없도록.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게 있거든요. 사람마다 조금씩 개성이 다 틀려가지고 남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게 꼭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항상 질문하러 오시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 너무 사소한 거라서 이거 질문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질문하세요. 그런 거를. 그랬죠? 사소하고 힘들고 자기만 모르는 거. 그리고 또 그런 사람 보면 또 남은 다 모르는데 자기만 아는 게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장점은 장점대로 살리고 단점은 질문해서 빨리 보완하고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 합격에 다가갈 수 있도록. 예, 또 질문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내일 다시 좋은 얼굴로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